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7일 수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비무장지대 둘레길 조성 계획에 따라 정부가 이달 말부터 고성 DMZ 구간에서 일반인 트레킹 참여를 시범적으로 실시하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DMZ 관광이 고성 지역에서 중단된 금강산 육로 관광을 대체할 기대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김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 통일 전망 타워 일대가 DMZ 평화 둘레길 공사로 분주합니다. 철책을 덮은 나뭇가지를 제거하고 해안으로 내려가는 군 작전 통로는 목재 데크로 세 단장했습니다. 고성 지역 DMZ 둘레길의 3분의 1가량은 제 뒤쪽으로 보이는 해안 철책을 따라서 걸어서 이동하게 됩니다. DMZ 평화 둘레길의 고성 구간 길이는 총 7.9km. 통일 전망대보다 북쪽을 더 가까이 볼 수 있는 금강산 전망대까지는 차량으로 이동합니다. 될 수 있으면은 가차에 가는 건 좋죠. 그만큼 우리의 통일이라는 것이 한 발짝 가까워지는 거 아니겠어요? 둘레길 시범 사업을 계기로 통일 전망대 주변 관광지와 동부전선 비무장지대에 유일하게 남은 고성 829 GP 등을 연계하는 고성군의 평화관광 권역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노무현 벙커라든가 또 지난번 문화체계에서 문화유산 등록을 하는 829 GP 또 그 관련된 뜬도 건봉사를 연기하는 그런 관광 프로젝트를 또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고성 구간 둘레길은 기존 도로와 군 경계 철책길을 그대로 활용해 평화와 안보를 함께 체험할 수 있는 이색적인 공간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김영호입니다. 해마다 많은 중국 어선들이 동해 북한 수역에서 오징어를 잡아들이면서 어민들의 피해가 큰 상태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강원도가 우리 어선들의 북한 수역 조업을 추진을 하고 있는데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릉도 앞바다에 어선들이 떼를 지어 정박해 있습니다. 동해 북한 수역에서 조업하다가 기상 악화로 대피한 중국 어선들로 매년 반복되는 모습입니다. 지난 2017년 말 북한의 조업권 거래 금지를 담은 UN 결의안이 통과돼 중국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를 제재할 수 있게 됐지만 지난해에도 조업은 계속됐습니다. 오히려 역대 최대인 2,100여 척의 중국 어선이 조업했습니다. 작년에 한문석 피항할 때 한 300 몇십 척에서 피항했죠. 제재 대상 분목이 2,397호로 해가지고 못 들어가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엔의 제재에 아랑곳하지 않고 중국 어선이 계속 조업하는 건 북한이 어장을 내주는 대가로 중국과 체결한 공동 어로 협약이 만료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협약은 올해 말까지 유효해 금년에도 중국 어선의 동해 북한 수역 조업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강원도가 추진하는 우리 어선의 북한 수역 입어는 이 협약이 만료돼야 협상 테이블에 올릴 수 있습니다. 관건은 북한이 만족할 만큼 중국 어선들보다 충분한 입어료를 줄 수 있느냐는 겁니다. 현재 북한은 중국 어선들로부터 척당 5천만 원 안팎의 입어료를 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강원도는 이보다 많은 입어료를 지급하고 북한 선원을 우리 어선에 승선하는 조건까지 내걸어 북한 수역 입어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우리가 입어를 하게 되면은 어선이라든가 장비는 우리 장비를 쓰지만은 인력은 북한의 인력을 쓰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서로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지금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북한의 조업권 거래를 금지하는 UN 제재 결의안이 해제돼야 실현 가능성이 있습니다. MBC 뉴스 이웅입니다. 1년 앞으로 다가온 21대 총선에 대한 기획 보도 시간입니다. 먼저 내년 총선의 승부처가 될 강원도의 주요 변수들을 알아봤습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내년 총선의 첫 번째 변수는 선거제도 개편입니다. 연동형 비례대표를 골자로 한 선거제도 개혁을 여야 4당이 합의했지만 더 이상 나아가지 않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선거제 개편에 따른 선거구 획정 논의도 제자리입니다. 다만 여야 4당의 합의안에 따르면 속초, 고성, 양양 선거구는 통폐합됩니다. 만약 선거제도 개편 없이 그대로 선거를 치를 경우에도 선거구는 변합니다. 춘천의 분구입니다. 20대 총선 당시 지역구 의석을 가른 인구 상하한선은
28만 명과 14만 명이었습니다. 기준점이 되는 올해 1월 춘천의 인구는 28만 574명. 춘천은 갑, 을, 구로 분구돼 2명의 국회의원 탄생이 유력합니다. 반면 속초, 고성, 양양은 13만 6,942명으로 다른 선거구와 통폐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구가 됐건 다른 선거구와 합치게 되든 지역에서 기반을 다져온 입지자들의 혼란이 예상됩니다. 두 번째 변수는 현역 국회의원들의 재판 결과입니다. 홍천, 철원, 화천, 양구, 인제 선거구의 황영철 의원은 이미 불출마를 선언했습니다. 4선을 노리는 강릉 권성동 의원과 3선을 노리는 태백, 횡성, 영월, 평창, 정선의 염동열 의원은 강원랜드 채용 비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두 의원은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출마가 불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다선을 노리는 현역 의원들의 공천 여부가 여야를 떠나 선거의 최대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총선은 변화가 불가피한 선거구 획정과 현역 국회의원들의 출마 여부에 따라 크게 출렁일 전망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네, 이번에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원주 선거구 짚어보겠습니다. 3선에 도전하는 야당 현역 의원과 여당 후보 자리를 놓고 막강한 후보들이 경쟁하고 있는 원주 갑선거구를 권기만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현역 김기선 의원의 3선 도전이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김 의원과 당내 경선을 치렀던 후보들은 탈당했거나 별다른 움직임이 없고 당내에서 추가로 거론되는 대항마도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막강한 후보들이 일찌감치 경선에 뛰어든 모양새입니다. 지난 총선에서 현역 의원을 상대로 134표 차로 선전하며 가능성을 보여준 권성중 변호사는 꾸준히 지역 민심을 다지고 있습니다. 현재 비례대표인 심기준 국회의원은 작년 말 지역구에 사무소를 내고 본격적인 총선 준비에 돌입했습니다. 여기에 원창묵 원주시장의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나오면서 치열한 3파전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확인된 유권자들의 변화에 대한 어떤 민심이 내년 총선에서도 재확인될 수 있도록 정의당은 지난 총선에 이어 최석 대변인을 후보로 발표했습니다. 원주 갑선거구는 농촌 지역이 많지만 불온산업단지를 포함해 산업단지들도 밀집해 있습니다. 화훼단지와 SRF 열병합 발전소 등 주요 현안들도 쌓여있는 지역구입니다. 여기에 최근 많은 인구가 유입되고 있는 기업도시까지 포함돼 있어 그 어느 선거구보다 변수가 많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통합 물관리 상생 협약을 맺었습니다. 이번 협약은 23년 동안 이어졌던 물값 분쟁을 끝냈다는 의미도 담고 있는데요. 백승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소양강댐에 저장된 물은 여름철에는 차갑고 겨울철에는 얼지 않습니다. 이 특성을 활용하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의 냉각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수열 에너지를 이용한 복합단지 조성 계획입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지역 주민 그리고 관광 내조 편익을 위해서도 상징적으로 좋은 댐이 되고 주변 지역도 거기에 걸맞는 발전이 될 수 있도록. 협약서에는 소양강댐을 친환경적으로 활용하는 방안과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지원 등도 담겼습니다. 그동안 춘천시와 수자원공사가 벌였던 물값 분쟁에도 완전히 마침표가 찍혔습니다. 수자원공사는 1995년부터 춘천시에 물값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춘천시는 소양강댐이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물을 썼다며 절대 불가 방침이었습니다. 이런 물값 분쟁은 최근까지 이어지다 춘천시가 20년 물값 면제와 70억 원 지원 조건을 받아들이면서 지난해 극적 타결됐습니다. 춘천시는 2024년부터 매년 15억 원이 넘는 물값을 내야 하지만 소양강댐 주변 관광 개발 등에 수자원공사의 지원과 협조를 얻어 아쉬움을 털겠다는 입장입니다. 호수 주변에 대한 친환경 발전 방안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 데서도 수자원공사의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협력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 두 기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팀도 구성됐습니다.
춘천시와 수자원공사의 상생 협약이 어떤 결과로 나타날지 시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백수호입니다. 동해안에서 연이어 발생한 산불로 인해 600여 세대가 집을 잃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일부 이재민들이 이제는 대피소와 임시 수용시설을 벗어나 주택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보도에 조규환 기자입니다. 강릉시 옥계면에 있는 한 아파트에 산불 이재민이 찾았습니다. 아파트 입주 서류를 작성하고 아파트로 들어가 사용 설명을 듣습니다. 가스가 연결 다 있으니까 가스 다 보시고. 강릉 옥계에서 난 산불로 집을 잃은 62세대 가운데 20세대가 한라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 앞으로 최대 2년간 아파트에서 임대료를 주지 않고 각종 공과금만 내면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도움을 주시니까 뭐 감사할 따름이죠. 뭐 정 들으면 또 괜찮겠죠. 저 손에 다 있고 뭐 이러면 괜찮겠죠. 하여튼. 이재민들이 입주하는 아파트엔 이렇게 당장 필요한 생필품을 비롯해 냉장고와 세탁기 같은 가전제품들도 곧 들어올 예정입니다. 이에 앞서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제공한 임대 아파트에도 4세대가 입주하는 등 이재민들이 임시 수용시설을 속속 벗어나고 있습니다. 철도시설공단 망상수련원에 수용된 이재민 7세대도 곧 임대 아파트로 옮길 예정입니다. 강릉과 동해 지역 나머지 이재민들은 임대 아파트와 주택용 컨테이너에 빠르면 이달 말부터 입주할 예정입니다. 고성과 속초 지역 이재민 500여 세대, 1000여 명은 아직도 대피소와 공기업 수련원 등 14곳에 머물며 주택용 컨테이너 보급 등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민들은 당장 살 집보다도 앞으로 내 집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더 걱정입니다. 돈도 없지. 빚 못 나왔어요. 빚 못 나왔는데 정부 보상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살 수도 없고. 화마에 정든 집을 잃은 이재민을 위한 보금자리가 마련되고 있지만 이재민들의 막막함은 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규환입니다. 강원도 산불 이재민들을 돕기 위한 성금 모금이 이달 말부터 순차적으로 마감됩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전국재해구호협회 희망브릿지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오는 4월 30일까지만 성금을 모금합니다. 한국적집자산은 5월 31일까지 성금을 모금할 예정입니다. 행정안전부는 현재 이들 3곳을 비롯해 모두 6곳을 통해 성금을 모금하고 있으며 어제까지 347억 9천여만 원이 모금됐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는 이재민들의 신속한 생활 안정을 위해 재해구호기금으로 구호비 6억 5천만 원을 선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재민의 구호비는 중앙복구계획이 확정되는 5월 초나 돼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재민이 확정되면 즉시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재민 구호비는 주택이 피해를 입어 거주가 불가능할 경우 1인당 하루 8,000원씩 계산해서 전파는 60일에 48만 원, 반파는 30일에 24만 원을 지급합니다. 산불 피해 이재민은 현재 4개 시군 549세대 모두 1,267명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강원도는 산불 피해 특별 재난지역 납세자를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가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되는 지방세 감면 대책은 주택과 자동차 등 피해 재산의 대체 취득에 따른 취득세와 자동차세 감면, 또 벌채와 토지 형질 변경 등에 대한 등록 면허세 감면, 또 주민세 감면, 그리고 지역 자원시설세 감면, 피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방소득세 감면 등입니다. 강원도는 감면 대상과 세액 규모를 파악해 5월 중에 의회 의결을 거쳐 시행할 예정입니다. 오늘 강원도 지역은 구름 많은 뒤 낮부터는 차차 맑겠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영동 지역이 20도에서 24도, 영서 지역은 22도에서 25도, 강원 산지는 19도에서 21도 분포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강릉과 동해, 삼척과 태백, 속초, 고성, 양양, 그리고 강원 산지에는 건조경보가, 또 원주와 평창, 횡성과 정선, 영월 지역에는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이어서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럼 자세한 오늘 날씨와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태백시가 교정시설 유치 건의를 위해 오는 26일 법무부를 방문합니다. 류태우 태백시장과 김길동 태백시 의회 의장 등은 오는 26일 법무부 교정본부장을 만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